네, 이제 마지막 파일입니다. 그 관동별곡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우선 이제 저번 시간에는 죽서루에서 느끼는 쓸쓸함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천근이란 얘기는 하늘의 끝이에요. 하늘의 끝, 뿌리 근자입니다. 하늘의 끝을 못내 보아, 못내 보지 못해서 어디에 올라갔냐라고 하면은 이제 또 여정이 나타나는 거네요. 어디에 올라냐? 망향정에 올라갔습니다. 망향정이라는 곳에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망향정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망향정에 올라갔더니 다음에 바다 밖근이란 얘기는 보시면은요 바다 밖근이에요. 바다 밖근 하늘이니 하날 밖근 무서인고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밖근 이게 이제 사실은 쭉 해서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사실은 점층법이고 사실은 연쇄법도 쓰였어요. 하늘의 밖은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또 무엇이 있는가? 사실 무엇이 있는가? 사실은요. 이 어디냐 마지막에 사실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별표를 쳐놓은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마지막에 답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대충 뭐가 좀 의심이 되시지요? 네, 누구라 그랬죠? 네, 선조를 아주 좋아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건가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뜩이라는 얘기는 가득, 노한, 노하다. 이게 화를 낸다, 노한다. 그러니까 어른이 노하셨나요? 그러니까 노한다. 그러니까 성난, 노한 고래, 니라서 이제 고래가 사실은 보시면은 가뜩이나 성난 고래야. 고래가 뭐냐면은 사실은 은유법이에요. 은유는 이제 은근히 비유를 하는 거지요. 즉 뭐가 돼? 원관념은 뭐냐면은 사실은 파도죠. 가뜩 노아 파도를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화류법 생명체처럼 표현도 했죠. 파도를요. 은유법이고 그다음에 화류법도 쓰였고요. 누구라서 놀래관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놀랐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뭐가 시작되냐면은 화자의 뭐가 사실은 내적인 갈등이 사실은 형상화되는 패턴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볼게요. 하늘 밖은 또 사실 망향대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 밖은 또 이제 바다도 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군한디고라고 되어 있어요. 불거니 뿜거니 어지럽게 뭐가 돼? 군한디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는지고라고 돼 파도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은산이라는 얘기는 은으로 만든 산, 즉 뭐가 돼요? 얘도 사실은 원관념 자체는 뭐가 돼? 파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산처럼 파도가 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즉 얘도 마찬가지로 은유법이 되겠죠. 은으로 만든 산은 은산을 꺾어내요. 육합이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죠. 온 세상에 뭐가 돼? 날이 난다, 내리는 듯하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파도가 굉장히 장관이다라는 얘기고요. 5월 당천의 백설한 무슨 일이고라는 5월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계절의 사실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계절의 흐름. 그럼 뭐가 돼? 5월 장천.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갑자기 이제 초여름에 뭐예요? 백설이 무슨 일인가라고 돼. 백설? 갑자기 왜 눈이 내리지? 아, 눈이 아니라 얘도 은유법이겠네요. 뭐예요? 얘도 원관념 자체는 파도가 되겠죠. 파도처럼 사실은 백설이 사실은 무슨 일인고라고까지 사실은 파도의 모습을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망향정에서의 조망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드디어 이제 뭐가 돼? 결사가 나타납니다. 결사가 이제 맺은 말이 되는데요. 꿈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며 선오후락의 애민정신, 사실은 애민정신이란 얘기가 밑줄 한번 쳐놓으시고 어떻게 잘 지내가는지 한번 또 볼게요. 적은 덧이라는 어느덧 밤이 들었다, 밤이 되어 뭐를 만났냐면은 풍랑 아시죠? 풍랑이, 그러니까 굉장히 파도나 뭐 이런 치는 태풍 같은 풍랑이 멈추거늘, 여기서 정은요, 멈추다, 정할 정자라 그래서 멈추다의 의미예요. 정하거날, 어느덧 밤이 돼서 풍랑이 멈췄어요. 멈추거늘,
부상 가까이서 그러니까 뭐가 돼? 부상이라는 지척의 명어를 부상이라는 곳에서 뭐가 돼요? 부상이는 뽕나무 상자예요. 사실은 그런 나무 옆에서 지척은 뭐냐면 굉장히 가까이 지척이는 가까이서 명월 밝은 달을 기다리니까 서광천당이 배난닷 숨난고야라고 되어 있어요. 서광천당. 서광이란 얘기는 빗줄기입니다. 빗줄기부터 나와 빗줄기가 서광이 천당은 천길 그러면 천길 빗줄기 이게 원래 사실은 이게 뒤바뀌어서 해석이 돼 있겠네요. 천길 빗줄기가 배는 닷 숨는 거야. 배는 닷 보이는 듯 뭐가 돼? 숨는 거야. 숨는구나라고 돼 있어요. 주렴을 뭐가 돼? 주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부상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놓고 해 뜨는 곳이라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이걸 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요. 해 뜨는 곳이 해 뜨는 곳 가까이서 딱 보니까 명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길 빗줄기가 어떻게 돼? 보이는 듯 숨는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과거에 중국의 또 이제 시예요. 소동파라는 중국의 시에 소동파의 시에 중추명월이라는 시 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 중에서 사실은 하나의 구절을 갖다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달에 대한 느낌도 보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주렴을 사실은 그러니까 고텨 걷고 밑줄 쳐놓으시고 옥괴를 다시 쓸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얘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경건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경건한 마음이에요. 즉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달 자체가 사실은 임금님을 형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임금을 뭐가 돼? 뭐하기 위한 만나기 위한 뭐예요? 자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렴을 딱 주렴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턱 깎아서 주렴을 고쳐 쓰고요. 옥계 벼슬에 대한 뭐가 돼? 그 일종의 표시 같은 것도 다시 딱 해가지고 임금을 딱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계명성 뭐가 돼요? 계명성에 돋도록 고쳐 앉아. 고쳐 앉아는 고추 딱 고추 앉았다는 얘기는 딱 정자세로 앉은 거죠.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건한 자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뭐가 돼요? 고추 앉아서 바라보니까 백년화라고 되어 있어요. 백년화라고 되어 있는데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년화라는 얘기는 은유법이 또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은유법은 연꽃, 흰 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원관념은 달이에요. 달의 불빛을 흰 연꽃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 백년화는 임금님의 은혜겠죠. 임금님의 달빛을 보고 임금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달빛을 보는구나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뭐가 돼? 백년하를 한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 거, 즉 뭐가 돼? 임금님의 은혜를 사실은 또 만끽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교훈. 사실은 일희교훈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소리 나는 대로 일이가 말 그대로 뭐가 돼요? 그 일이 아니라 일이 좋은 세계 이런 세상에 뭐가 돼? 일이 좋은 세계가 뭐가 돼? 어떻게 돼? 뭐가 돼? 남되되 다 배고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남되되 남에게 다 보여주고 싶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로 해놓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남에게란 얘기는 백성인 거죠. 애민 사상도 나타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사상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강원도 관찰사로서의 선정에 대한 포부도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일이 좋으니까 사실은 관동별곡을 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뉴하주라고 돼 있어요. 뉴하주 흐를 유자를 쓰는 신선주예요. 신선이 먹는다는 신선주를 가득 부어서 뭐가 돼요? 달다려는 달에게 뭐가 돼? 물온말이 물어보는 죄송합니다. 물어보는 그러니까 묻는 그렇죠. 물어보는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웅은 어디 가며 사선은 그 뉘러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영웅은 이태백이에요. 이태백 아까 중국의 시인이라고 그래 가장 유명한 시인이라고 그래 있지요. 사선이란 얘기는 신선, 그렇죠? 신선은 그 누구니, 그 뉘러니 누구니
아메나 만나보아 넷 니별 기별 묻자하니 아메나 아무나 그러니까 이태백이든지 신선이든지 요 도렇게 연결해서 요거죠. 아무나 만나보아 가지고 옛 기별 옛날에 그런 좋은 기별을 묻자하니 선산동해에 갈 길이 누구에게 보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시리가 울렸네요. 볼게요. 선산 동해에 뭐가 돼? 갈 길이 머도멀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선산이란 얘기는 뭐예요? 밑줄 치고 신선이 사는 산이죠. 신선이 사는 산의 동해에도 갈 길이 멀고 멀다라는 일종의 뭐가 돼요? 망향정에서의 달맞이를 보면서 옛날 이태백의 시인도 소환해 오고 굉장히 나는 이런 거를 보고 임금의 다 뜻이 임금의 다 이런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애민사상 백성을 사랑해야 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원도 관찰소로서의 뭐가 돼? 선정에 대한 포부도 느껴지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 장을 이제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좀 더 힘을 내서 보겠습니다. 송근을 베어 누워 풋잠에 얼핏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냐면 현실 계속 현실에 나왔다가 드디어 어디로 꿈을 꾼 거예요. 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송근 소나무 뿌리를 베고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 뿌리를 베어서 만든 베개 같은 게 되겠지요. 풋잠을 얼핏 들었어요. 즉 꿈으로 들어간 거지요. 뭐가 돼요? 꿈이란 얘기는 예전에 이게 썼어요. 꿈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갈등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막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놀고도 싶고 선정에 대한 포부도 하고 싶고 임금의 은혜도 갚고 싶은 거예요. 갈등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갈등 해결에 뭐가 돼요? 매개체가 사실은 뭐예요? 꿈이 되는 거지요. 한 사람이 지금 뭐가 돼요? 신선이지 되겠네요. 날이 뭐예요? 날더러 화자지요. 날더러 니론 말이 이른 말이 어떻게 됐다? 그대랄 내 모르랴 상계의 진선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 너야 화자가 되겠죠. 그대를 내 모르랴 내가 모르겠는가? 그대는 이제 화자가 되겠죠. 내가 모르겠는가? 내는 이제 어떻게 돼? 신선이 되겠죠. 상계는 뭐가 돼?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란 얘기죠. 진짜 신선이라란 얘기야. 황정성 일자랄 어띠 그랄 늙어주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웃기냐면 너 신선이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황당하죠. 근데 그만큼 또 이제 뭐가 돼? 난 신선이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뜻으로 이제 예,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요. 우리가 이제 황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정성이라는 얘기는요. 황정성이에요. 황정경. 그러니까 일종의 얘는 뭐냐면은 도교의 경전이에요. 도교의 경전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황경성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무슨 그 고사가 있냐면요. 신선이 뭐 한 거예요? 옥황상제, 그쵸? 하느님 옥황상제 앞에서 뭐 한 거예요? 한자만 잘못 읽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계. 하, 땅으로 뭐가 다 지상계에 내쳐진다는 그런 얘기 고사가 있는 거예요. 일자란 얘기는 한 글자를 어띠 그랏이 뭐냐면은 그치 잘못 어떻게 읽어가지고 인간계에 내려와서 우리랄 뭐가 돼 따르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란 얘기는 신선이죠. 신선을 또 예, 따르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 누구의 얘기예요? 요거는요. 신선의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는 하늘나라의 신선이고 그 이 신선은 뭐예요? 사실은 땅의 신선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너는 하늘나라의 신선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너는 내려왔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사실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어디까지? 적은 덧 가지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잠깐만 가지마오 이 술 한번 먹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요. 요거는 죄송합니다. 선생님 좀 헷갈렸네요. 여기까지 신선의 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화자의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잠깐만 가지마오 이 술 한번 먹어보 북두성 기울여 가지고 창해수 넓은 바다의 물로 부어내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북두성이랑 북두칠성 무슨 모양이에요? 국자 모양이죠. 그 다음에 기울여, 그러니까 국자 모양을 기울여 가지고 창해수, 동해물이죠. 동해 바다의 동해물로 이게 뭐냐면은 화자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호탕한 호방한 기계를 나타내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걸 자기 스스로 어필하는 거예요. 이게 잘난 척하는 거지요. 지금 뭐가 돼요? 아, 딱 네, 뭐가 돼? 너는 하늘나라에 진짜 신선이다라고 딱 얘기했으니까 뭐가 돼? 아, 잠깐만 가지 마요. 내가 그런 좋은 나에 원래 비밀을 알려줬으니 내가 이제 술 한 잔 대접할 텐데 이 술은 어떻게 만들었냐? 북두칠성을 기울여 가지고 동해물을 기울여 가지고 뭐가 돼? 저 먹고 날 먹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러는 거지. 서너 잔 거후로니 거울이라는 얘기는 기울인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기울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풍이 뭐가 돼? 습습하야 낭액을 뭐가 돼요? 추혀드니라고 되어 있어요. 화풍이 습습하야. 습습이라는 얘기는 뭐가 돼요? 이게 이제 뭐냐? 익힐 습자예요. 일종의 뭐가 돼? 그 양익 이게 이제 겨드랑이 익자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겨드랑이라는 얘기 겨드랑이 양쪽의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이게 이제 뭐냐면은 되게 이게 이제 사실은 얘도 중국의 소동파라는 시인의 적벽부라는 작품에 보면요. 사실은 우화 뭐가 돼? 이등선이라는 일종의 말이 나와요. 즉 뭐가 돼? 이게 날개에 뭐가 돼? 양 겨드랑이에 뭐가 난다는 얘기예요. 날개가 돋쳐 나는 듯하다는 걸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 뭐가 돼서 사실은 신선이 돼가지고 신선이 되어란 얘기죠. 습습이란 얘기는 굉장히 화풍, 굉장히 이런 바람 자체가 해서 내가 신선이 다시 익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만리 뭐가 돼? 당공, 장공이에요. 굉장한 뭐가 돼? 공간 자체에서 뭐가 돼? 적이면 난리로다라고 돼. 적이면 잠깐이면 이 장공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먼 공간이죠. 먼 공간을 잠깐이면은 날아버릴 것 같아. 난리로다. 날 것 같다는 얘기. 그만큼 내가 신선이 돼서 이런 정도는 금방 날아버릴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요. 이술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 이제 사해란 얘기는 내 바다니까, 사면 바다니까 온 세상에 뭐가 돼요? 고로 난화, 고루, 뭐가 돼? 고루,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일종의 보면 억만 뭐가 돼요? 창생을 다 취해 맹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멍만 창생이란 얘기는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취하게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신선의 술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전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먼저 뭐가 돼요? 먼저 이 12번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먼저 어떻게 된다? 공적인 일, 그 세상 사람들 공적인 일을 먼저 이런 거야. 그게 뭐예요? 선공이에요. 선공. 근데 앞에 보시면 결사에 대한 내용이 보시면 선우후락이라 해야 돼요. 선우 이게 뭐예요? 공적인 일. 선우란 얘기는 공적인 일이야. 공적인 일. 그쵸? 그 다음에 후락이란 얘기는 나중에 즐긴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다시 이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선 먼저 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그제야 고쳐 다시 만나서 만나 또 한 잔 하자꾸나라고 되어 있죠. 지금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뭐예요? 나중에 한 잔, 즉 뭐가 돼? 그 후에 개인적인 일을 이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후사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가 돼요? 선우란 얘기는 뭐냐? 먼저 공적인 일을 하고 후락 나중에 즐기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별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먼저 나는 고민이 딱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나는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하고 나중에 술 한잔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말을 디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디자라는 얘기는 말을 마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을 타고 구공 허공에 이제 그 상공으로 올라가니까 공중에 있는 옥소 소리예요. 옥으로 만든 피리 소리가
어제련가 뭐가 돼? 이제 뭐가 돼요? 옥소소리나 이게 이제 몽환적인,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어제련가, 그제련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6번에 드디어 이제 나도 잠을 깨었다. 지금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꿈에서 어디로 돌아온다?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즉 나도 잠을 깨어서 바다를 굽어보니 사실은 이제 또 중요한 거 나오지요. 깊이를 모라거니 가신들 어띠할리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를 모르거니 끝이 가신들 끝인들 저 뭐의 끝인들 어찌 알리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로 뭐냐면은 깊이를 내가 모르잖아요. 즉 뭐가 돼? 이게 갈등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깊이를 모르거나 사실은 뭐에 대한 깊이 얘기냐면요. 앞에서 선생님이 이거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죠. 요거 별표.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슨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또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다가 다시 선생님이 써놓을게요. 이런 거죠. 뭐에 대한 답이냐면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바다 밖은 하날이니 하날 밖은 뭐예요? 무서신고라는 거에 뭐가 돼? 답이 되는 거예요. 깊이를 모르거니 나도 끝인들 어찌 알 수 있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졸라리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은 이제 핑크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어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걸 보고 이제 낙구라고 해요. 끝에 이제 낙구. 명월이 천산만 나게 아니 비챈데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 낙구는요. 항상 낙구는 3, 5, 4, 3에 낙구는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음수율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시조와 뭐가 돼? 음수율이 같은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정격가사라고 하고요. 이건 정격가사예요. 왜요? 보세요. 명월이 3, 천산 만나게 5, 아니 비친 4, 대 없다 3 이렇게 끝나죠. 이건 정격가사고 사실은 반대는요. 구조를 파괴한 뭐가 돼? 변격가사가 있는데 이 변격가사보다는 정격가사가 더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명월이 뭐가 돼? 명월은 누구예요? 왕의 은혜예요. 여기 이제 납고 이제 왕의 은혜가 천산 만나게 어때 온 세상에 아니 비춘 데 없다라고 해가지고 임금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꿈에서 뭐가 돼요? 깨어난 감회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관동배곡. 어쨌든 관동배곡은 뜻은 뭐예요? 나 놀고 싶은데 먼저 일부터 하고 사실은 다 이게 뭐의 누구의 뜻이다? 왕의 뜻이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수능으로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뭐예요? 전체적인 구조나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거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내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낙구의 뭐 시조의 이제 이런 변격, 즉 뭐가 돼요? 정격가사 같은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군데군데의 중요한 어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필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되니까요.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정리를 꼭 잘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올려놓았으니까요. 자주 한 번씩 계속 보면서 한 2-3번 정도 정독을 해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